예, 오늘 힘들죠? 예, 많이 달리고 있어요. 나는 지금 벌써 몇 시간째인지 5시간 되나?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힘들죠.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시간이 되면 아까 중간중간 넘어간 것 중에 아직도 아쉬운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콘솔 갖다 놓고 이제 실습을 하면서 해야지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실습으로 하고 좀 넘어갈게요. 아쉽지만. 예. 8번 음향 효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향에 대한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성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임팩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퀄라이저예요. 여기 이제 쉴빙, 피킹, 파라메트릭 이렇게 있는데, 스위퍼블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해가지고 쉐이빙은 그 고음과 저음 그냥 그걸 뭉탱이로 올리고 내리고 할 때, 그거를 이제 쉐이빙 EQ라고 해요. 보이죠? 그림 8-1번과 8-2번. 이거는 딱 분야가 아니라 이제 고음 부분을 할 거냐, 저음 부분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전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이제 그 쉐이빙 EQ라고 하고요. 피킹 EQ는 중심 주파수를 정해가지고 그걸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를 피킹이라고 해요. 그리고 스위퍼블은 우리 콘솔 보면은 하이랑 미들은, 하이랑 로우는 쉐이빙일까요? 피킹일까요? 하이랑 로우. 예, 맞았어요. 고정되어 있죠. 주파수 고정되어 있잖아.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음부랑 저음부 올리고 내리니까 그건 쉐이빙인데, 중간에 보면은 그 미들 같은 경우는 중간 지점이잖아. 그게 피킹인데, 피킹 중에서도 우리는 스윗버블이죠.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죠. 600대를 하건 700대를 800대를 조정할 수가 있죠. 그거를 스윗버블이라고 해요. 파라메트릭은 뭐냐면은 지금 아날로그 콘솔 중에 저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그게 안 되는데, 디지털 콘솔 중에서는 범위를 넓힐 수가 있죠. 그 범위를 넓히고 좁힐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걸 파라메트릭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그 콘솔 중에 Q 값이라고 해요. 그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는 Q 값을 파라메틱 기능이 그냥 간단하게 Q 값 줄이면은 그 소리 조정한 범위를 좀 좁게 하거나 넓게 하게 되면은 좀 범위가 넓어지는데, 특정 주파수만 약간 그 하울링 뜰 때 그 부분만 얇게 해가지고 내가 줄이는 거 한번 보여준 적 있지? 잠깐만. 근데 그거 한 적 있지? 그 실습할 때. 그 하울링 잡는 방법 했을 때 알테이 띄워가지고 특정 주파수만 올라가니까 그 부분만 깎았을 때, 그게 이제 파라메트릭 Q 값을 조정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EQ의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죠. 오케이. 그거 말고 이제 그래픽 이퀄라이저는 그 여러 개 쭉 순서대로 있어가지고 분야별로 하는 거, 그 창고에 있는 거. 그래픽 이퀄라이저 검색하시면은 뭐 31밴드, 15밴드 나오는데 옥타브별로 그 구분을 해놓은 거에서 저음부터 고음까지 있는데 20에서 2만 Hz까지 있는데, 그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소리를 올리고 내리고 해서 조정하는 거가 그래픽 이퀄라이저입니다. 필터는 EQ랑 약간 틀린 점이, EQ는 소리를 증가하고 줄이고 한다고 하면은 필터는 그게 통과하지 못하게, 그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헷갈릴 수 있는 것 중에, 나 처음에 이게 헷갈렸어. 근데 지금은 뭐 아니지만, 제봐요. 하이 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 로우 컷, 하이 컷,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2개죠. 자, 봐봐요. 주파수가 있는데, 이만큼 줄여버리는 거. 이걸 로우 컷이라고도 하죠. 로우 컷이라고 하면서 하이 패스 필터라고도 해요. 여기서 생각하지 말는 게, 로우 컷 지점이 보통 한 100에서 한 200Hz 저음대잖아요. 그쵸? 근데 하이 패스 필터, 왠지 하이 패스는
고음만 지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한 1km 이상. 근데 그 로우 컷이랑 하이 패스 필터랑 같은 거예요. 저음을 없애라. 그 고음만 지나가게 해라. 같은 얘기인데 하이 패스 필터가 약간 좀 밑에 쪽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그래서 로우 컷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이 패스 필터라고 해요. 반대로 하이 컷도 있고 로우 패스 필터도 있고 고음 어느 부분만 줄여라. 저음만 지나가라. 똑같은 얘기잖아. 그 뚱뚱한 애는 지나가지 마랑 마른 애는 지나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 기준점이 약간 좀 극간, 약간 좀 끝이어서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쩌면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필터 보면은 하이패스 필터가 로우 컷이라는 거예요. 그 밴드 통과 필터라고 있는데 사실은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평상시 공연할 때는 쓰지 않으니까 저음이랑 고음은 그 필터를 쓰기도 하는데 중간을 만약에 필터해버리면 중간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173페이지의 밴드 통과 필터는 그냥 알고만 있어요. 예, 본 적은 별로 없어서. 예. 그리고 노치 필터가 있는데 노치 필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EQ에서 그 파라메틱 기능에서 Q 값을 많이 줄여가지고 일정 부분 없애버리는 거 있죠. 그게 노치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딱히 노치 필터라고 쓰지 않아요. 그냥 EQ에서 요즘은 디지털에서 그 Q 값 줄여가지고 깎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노치 필터를 쓰지 않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이 부분을 정리하다가 생각난 건데 노치 필터나 밴드 통과 필터나 잘 안 들어봤던 거죠. 근데 이 잘 안 들어봤던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가끔 보면은 그 문제 보기 중에 그 문제 혹시 기출 문제 보면은 보기 중에 잘 안 봤던 처음 들어본 용어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그게 거의 안 쓰는 거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노치 필터 처음 들어봤어. 뭔 필터 같아. 헷갈리지. 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 보면은 노치 필터처럼 되게 짧게 되어 있는 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봐요. 나중에 보기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액티브 필터, 처음 듣는 필터 이런 식으로 액티브 필터 나오면은 처음 듣잖아. 근데 액티브 들어본 적이 있고 필터 들어본 적이 있고 이런 게 함정 보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말고 노치 필터 같은 경우 있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헷갈리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 외워야 되지. 우울하게. 그나마 그 뭐지? 하이패스 필터나 로우패스 필터는 자주 들어봐서 알겠는데 노치 필터 이렇게 나오면은 막 잘 안 들어본 것 같아. 그럼 헷갈리죠. 컴프레서 갈게요. 114페이지. 컴프레서는 그 또 얘기하지만 그 저번에 열심히 그 컴프레서 부분이 따로 있어요. 한마디로 소리를 압축하는 거죠. 일정 비율로 소리가 들어갔을 때 압축하는 거. 특히 이제 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있을 때 한마디로 소리를 압축해가지고 작은 소리도 크게, 큰 소리는 작게 해서 일정하게 소리를 들리게 할 때 써요. 그때 그 압축이 되는 기준점이 항상 얘기하지 뭐라고? 압축이 되는 기준점. 눈빛 피하지 말고 이씨. 기준점. 3dB. 아씨. 트레시홀더라고 얘기했잖아. 압축이 시작되는 지점. 예, 기준점. 그러니까 트레시홀더를 낮추면 그 지점부터 압축이 시작되는 거죠. 압축 비율 뭐야? 압축 비율. 레시오. 네, 압축 비율 레시오고 어택 타임. 압축이 시작돼서 얼마나 빨리 되느냐. 릴리즈 타임. 압축이 끝났을 때 얼마나 빨리 원상태로 돌아오느냐. 그거 말고 뭐 녹이라고 해서 뭐 그 압축되는 그 굴곡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디지털 개념이기도 하고 그 컴프레서에서 여기에는 없지만 나중에 책을 좀 더 봐요. 여기서 그 우리 그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는 컴프레서 보면은 트레시홀드 레시오, 그 어택 타임, 릴리즈 타임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몇 가지 더 있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요. 여기 책에는 없지만 익스펜더는 그 컴프레서랑 정반대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좀 더 음이 좀 넓어 보이게 하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 보시면은 확장이라는 뜻이긴 한데 여기 보는 것처럼
레벨이 줄어들 때 좀 더 줄어들게 해가지고 이게 좀 그 깊이가 더 있어 보이게 한다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익스펜더는 써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 익스펜더가 필요할까 싶긴 하지만 익스펜더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알아두긴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심하라고 했죠. 안 쓰는 기능이라고 무시해버리면 나중에 중요하게는 안 나오더라도 보기로 나오니까 익스펜더가 뭔지는 체크를 해봐요. 노이즈 게이트는 우리 거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게이트랑 틀리게 게이트가 여기 없네. 게이트는 나중에 어차피 확인했으니까 노이즈 게이트는 그 잡음이 나는 일정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로우 컷이나 이런 거는 어떤 주파수 이하를 없애는 거죠. 노이즈 게이트는 어떤 볼륨 이하를 없애는 거예요. 두 개 아까 틀려요. 저음 주파수를 없애는 거랑 어느 정도 볼륨 이하를 없애는 거랑 헷갈리지 말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로우 컷은 특정 주파수 이하, 저음 때 하는 소리를 없애는 거고 노이즈 게이트는 특정 볼륨 이하를 없애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잡음이 들어갈 때 보통 저음대에 잡음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잡음이 낮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로우 컷 같은 경우는 주파수 약간 좀 저음 주파수 웅거리는 걸 줄인다면은 노이즈 게이트는 발쪽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나 바람 소리 이게 약하게 들어올 때 그런 소리 같은 경우를 없애는 거. 게이트랑 약간 게이트인데 어쨌든 노이즈 게이트랑 틀린 게 게이트는 어느 소리 이상 들어왔을 때 문을 여는 거잖아. 노이즈 게이트는 어느 기준 이하는 아예 없애버리는 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다른 게 많으니까 넘어가야 되네. 자동 패닝도 있고 익사이터도 있고 DSO가 있는데 익사이터는 사실 거의 안 써봤어요. 근데 DSO는 가끔 나와요. DSO는 치차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소리가 나오는 것들을 제거할 때 써요. 디지털 콘솔에서 가끔 쓰는데 치차름 DSO는 내 기억으로도 문제로 몇 번 나왔던 것 같아. 물론 우리는 DSO를 쓴 적이 거의 없죠. 쓸 일도 별로 없고 그때 막 라이브 상황에서 행사하는데 언제 또 DSO를 찾고 막 있어. 근데 그 녹음이나 어쨌건 약간 노래하는 사람은 DSO를 자주 쓴다. DSO를 좀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익사이터랑 DSO 둘 다 봐야 되겠지만 DSO는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외국 발생기 다이렉트 박스 외국 발생기는 디스토션 그 일렉기 탈 때 디스토션 하는 거 그게 디스토션이고 다이렉트 박스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다이렉트 박스 나중에 시간 되면은 요것도 따로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요것만 한 10분 해가지고 할까봐요. 여기까지.